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은 그림 한 폭입니다. 김승기 씨 느낌이 어떠신지요? 꽤 오래된 거. 아, 오래된 그림이다. 네네. 그리고 뭔가 좀 이거 그리신 분이 조금 네. 이렇게 좀 상상을 해서 왜냐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실경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네. 이런 이렇게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네. 그 앞에 또 이렇게 산이 있고 바로 이렇게 개울 비슷하게 뭐 맞습니다. 물이 이게 흐르고 이렇게 있고요. 산세가 험할 때는 이게 산이 거의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또 사람들이 사람도 이렇게 있고. 네, 앉아 있는 네. 것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네네. 있네요, 여기. 네, 있어요. 여기 지금 뭘 가지고 할머니인가요? 예. 여자분이신가요? 어린아이인가요? 어린아이와 뭐 네. 어르신인 것 같고 네. 두 사람은 앉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지만 네. 이런 그림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작가가 네. 뭐 상상의 세계를 나래를 펼쳐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지금 네, 암자가 있네요. 암자가 있어요. 네. 저 멀리서 여기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맞습니다. 김용립 씨 역시 뭔가 이게 현실 세계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네. 위원님 이게 실경이 아닌가요? 제가 그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상을 잘하십니다. 감상 잘하셨어요. 예. 그렇죠. 실경이 아니죠. 실경 아니군요. 예, 저는 상상을 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그림을 봤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을 우리가 간염산수를 하거든요. 그 간염산수에도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계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군요. 관념산수한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계절까지 알 수 있다는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퀴즈를 한번 풀어보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어느 계절인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그림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일까요? 가까이 와서 보셔도 됩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저는 봄 같아요. 아, 김용립 씨 봄이다. 네, 여기 분홍 꽃. 아, 꽃이 보인다. 네, 꽃이 네, 꽃을 보셨습니다. 맞아요. 네. 네. 김승진 씨 역시 예, 봄이에요. 봄이다. 예, 가을이면 아무래도 네. 이런 색이 아.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겨울은 아닌 것 같고 네. 여름도 아닌 것 같고. 여름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름이면 봄이다. 물이 많이 더 많이 그렇죠. 차는 그렇죠. 거죠. 아. 맞습니다. 저도 어. 여름을 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저기 계신 분들이 긴팔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긴팔을 입으셨으면은 제가 여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긴팔을 입고 계십니다. 예. 그럼 예전 우리 전통 목장은 다 긴 소매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죠. 모시 선배. 웃기려고 그랬어요. 자, 세 분 모두 봄이라고 했고요. 특히 김용임 씨가 꽃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예리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위원님 정답이 봄 맞습니까? 예, 1번 맞습니다. 나이스. 저는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오, 위원님 감상을 잘하시네요. 이제 김용임 씨가 너무 잘 오, 보고 예. 있어요. 그 사람 둘이 걸어가는 쪽에 보면은 분홍빛이 있죠. 있어요. 네네네. 그 봄이라서 이제 꽃이 이제 막 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진짜 잘 봐. 그리고 그 초록색으로 아주 봄을 갖다가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화제가 여기 쓰여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부탁을 해볼까요, 여러분께? 네,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아, 근데 잘 안 보여요. 이거 너무 저기 필기체로 쓰셨어요. 흘림체는 우리가 네? 이게 흘림체인가요? 네. 네, 네. 여러분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화제에는 어떤 내용이 예, 있습니까? 화제는 보통 보면은 저 시를 쓰거든요. 시입니다. 저것도 칠원절구 시를 갖다가 쓰는 건데요. 시가 저 보면은 소승영락공단청이라는 7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세초 향문소동유 네. 그렇게 16자가 시 한 사람의 시입니다. 네, 이 이렇게까지. 당나라 시대에 유명한 분의 시인데 해석을 하면은 성긴 소나무 그림자에 덮인 빈 재단은 고요하고 그 다음 거는 가는 풀향기 일고 작은 골짜기 극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이 그림하고 딱 어울리는 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을 이제 해놨고 그 뒤에 또 네, 16자는 여기 뒷부분 보면은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두보란 유명한 시인의 시인데 그 내용은 보니까 이 그림하고는 전혀 같지 않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를 아마 이 그리시는 분이 이 두보 시를 좋아했던가 봐요. 네. 그래서 여백이 남으니까 그 다시 두 줄을 써놨어요. 근데 아하. 이 그림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보니까. 시를 이렇게 써두셨고 이제 뒷부분에 이게 지금 이게 또 세 글자가 있는데 요거
예, 요거가 지금 그거는 본인 그게 이름 아니에요? 이름 뭐 호나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예, 호.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작가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예. 그 낙감까지 찍혀 있는 예, 거. 그러네요. 낙관까지 있고요. 네. 위원님 여기 뭐라고 쓰여 있나요? 그 호생관이라고 했는데 호생관이요? 저거는 화가의 호제요. 네. 보통 화가분들은 호를 쓰잖아요. 그 호생관이라는 호를 쓴 분인데 호생관이란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붓으로 뜻이거든요. 먹고 사는 사람. 근데 저분은 조선 후기 때 사람인데 그 붓으로 참 먹고 살 만큼 그런 분이죠. 그런 거 전문 화가 분인 거죠. 근데 왜 본인 이름을 안 나타냈을까요? 이름은 이제 천천히 나타나겠죠. 김영준 씨. 예. 이렇게 채색을 아주 잘 쓰고 산수를 잘 그렸기 때문에 이분이 별명이 산수를 잘 그리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유명해진 분인데 네.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는 것도 어. 누가 그렸을지 예.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요. 아, 문제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딱 생각하셨을 때 조선 시대에 네. 산수화에 능하고 채색을 잘하시는 화가분 예. 누가 떠오르시나요? 단원 김홍원. 단원 선생. 예. 송중근 씨 아는 화가 아무나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회원 신윤복. 예, 신윤복. 신윤복. 예. 자꾸 뒷말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이제. 아니, 다 나왔어요. 제가 하려는 분들은 다 이거는 나오셨어요. 그냥 묻어갈게요. 더 이상 우리는 겸재 정선 선생님도 있어요. 그럼 세개 나왔으니까 나눠서 자, 좋습니다. 장구 하나 드리세요. 단원, 그다음에 회원, 회원, 겸재. 겸재 이제 세 분 말씀하셨는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일지. 위원님 이거 누구신가요? 그분들은 뭐 gem제하면 gem제가 호잖아요. 네. 단원도 호잖아요. 네. 지금 제가 그분 둘이 아니죠. 호생관이라고 했죠. 호생관. 네. 그럼 그분들은 아닌 거죠. 아니신 거군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호구나. 호생관이라는 분은 이름을 최복이라는 분인데 최복 선생이요? 18세기에 아주 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18세기라면은 심사정 또는 단원, 뭐 김홍도, 김홍도 선생님. 또 그 gem제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활동하던 분들이죠. 네.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던 그 시대 분인데 이분은 본래 이름은 식이에요. 식. 그냥 예. 최식 선생이시군요. 예, 최식인데 네. 본인이 식을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북녘북자로 바꿔요 이름을. 그 이름을. 최북이 됩니다. 최북 선생님. 그 최북을 최북자를 그 북녘북자를 파자를 하면은 일곱 칠자가 두 개가 됩니다. 단으로 가르면 일곱 네. 칠자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 자기 호를 칠칠이라 그래요. 77이요? 우리 칠칠이 같은데 칠칠 맞다 소리 하죠. 77 맞다 할 때 그 77. 그래 그 칠칠입니다 바로. 최칠칠 그렇게 선생.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예. 겸손하셨네요. 겸손했던 한 건데 그렇게 칠칠이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최칠칠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분이기도 하죠.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최북 선생과 얽힌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일화들이 좀 대표적인가요? 예, 우선 보면은 이분에게 그림을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림 가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림을 이제 돈을 가지고 찾아러 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기는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요만큼 가져온다면 그 앞에서 그림도 모르는 사람이 내 그림 함부로 가지려 하면서 자기 그림을 찢어버리고 쫓았던 거예요. 팔면 되는데 찢어버리고 돈도 돌리잖아. 그림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 너는 내 그림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찢으면 안 되는데. 또 이제 돈을 또 이렇게 자기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네. 이만큼 가져온 더 사람이 많으시면. 있죠. 네.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허허 웃으면서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내 그림이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가 하면서 그림을 주지도 않고 그냥 내수죠.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름에 얽힌 일화만큼이나 여러 가지 좀 독특한 면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또 어떤 일화들이 있습니까? 그 당대에서 정말 독특한 사람인 거죠. 네. 예, 그런 일화들이 있고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참 아주 높은 분이 관직의 높은 분이 그림을 정하러 왔는데 네. 얼굴 딱 쳐다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거만하다는 거죠. 당신한테는 그림 그려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쓰리 나가지고 데리고 가서 정말로 물건을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붓을 쥐고 있다가 깎불로 눈을 찔러. 아유.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바로 찔렀으니까 피가 철철 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미안하게 도망가 버리고. 아이고. 그 때문에 한쪽 눈을 잃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평생을 한쪽 안대를 하고, 그래, 한쪽은 안경을 끼고, 이렇게 평생을 사시면서 그림 그리신 분이죠. 예. 아니, 이 정도면 기인 아닙니까, 그리고 기인? 성격이 좀 있으셨네요. 아니,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예, 예. 귀를 잘랐듯이. 이제 네, 비슷한 잘하죠. 상황이. 도 지금. 와. 그러니까 예. 그림을 보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조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 그렇죠. 소문 다 났을 텐데. 작가 선생님한테 마음에 들어야지만 그 그림을 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어마어마한. 말씀 듣고 보니까 예. 보통 그림이 아닌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화를 듣고 다시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런 나무들은 좀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네네. 있고. 그죠? 맞습니다. 강력, 본인의 기계가 느껴지고. 그렇죠. 풍류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풍류도 아는 것 같고. 강인함도 좀 느껴지고. 느껴지고. 위원님 좀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까요? 예, 이분이 풍류를 아는 분이에요. 시서, 화를 다 잘한 분이에요. 아무리 중인이라도 좀 머리가 특이했던가 봐요. 그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아주 강약이 뚜렷하고 강약이 뚜렷하고. 채색이 담책이면서도 아주 적절하게 지금 네. 배열이 돼 있거든요. 네. 소나무 같은 거 보면은 쭉쭉 끊는가 하면은 또 단목으로 또는 녹목으로 그렇게 겸비해가지고 아주 박진감 있게 그려져 있잖아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산도 먼 산도 보면은 지금 비를 맞은 듯한 물을 먹으면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들판도 보면은 파릇파릇하게 지금 풀이 나고 이렇죠. 어찌 보면 개정서정적이면서도 조용한 그런 시적인 분위기를 지금 놓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산수화로서는 그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별명이 최산수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그 당대에는 성격이 괴짜지만도 알아주는 사람을 알아줬던가 봐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이 그림이 참 여러 면으로 좀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말씀해 주신 거에 비해서 좀 되게 좀 단순한 초라해요. 그죠? 평범한 네. 분들. 평범하게 네, 평범해요. 아주 평범해요. 인물들은 굉장히 위원이 간략하게 그린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것은 산수화잖아요. 네. 산수화에 들어가는 인물은 정경으로 그립니다. 행치만 보이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원래 산수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면에 다 잘 그려요. 보면 인물도 잘 그리고 또는 동물도 화해, 뭐 사군자, 고목 이런 거 다 빠짐없이 다 잘 그렸거든요. 근데 특히 또 한 개 잘 그리는 게 있어요. MC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좋습니다. 최복 선생님께서 특별히 또 잘 그린 그림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오. 요게 문제인데요. 최복 선생은 새 그림도 잘 그리셨는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최복이 잘 그렸다는 이 새는 과연 무슨 새일까요? 1번 병아리, 2번 메추라기, 3번 매, 4번 기러기. 기러기? 김용임 씨 기러기. 2번. 2번 메추라기. 네. 김승진 씨 메추라기. 네네. 김용임 씨 기러기. 송중구 씨 3번이 뭐였죠? 3번 매. 3번 매요? 매는 아닌 것 같아요. 매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매를 좀 맞아야 될 것 같고 1번이 병아리였는데 색깔이 좀 아닌 것 아, 같고 병아리 아니다. 2번 메추라기? 메추라기가 예, 메추라기 같습니다. 색깔이 약간 느낌이. 김승진 씨와 송중근 씨는 메추라기, 김용임 씨는 기러기라고 했습니다. 네. 자, 과연 최복 선생이 잘 그린 이 새는 정체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2번 메추라기입니다. 아, 메추라기입니다. 작전대로. 잘 묻어갔어. 나도 바꾸고 싶었는데 그냥 간 거야. 메추라기를 잘 그리셨나 봐요, 위원님. 예, 메추라기를 다른 화가들은 메추라기 잘 안 그리거든요. 네. 메추라기는 직접 보면은 사랑스럽게 하지만도 가히 화려하거나 뭐 손에 안고 싶고 이런 분위기는 네,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그 메추라기라는 동물은 자기 집을 안 가져요. 그 숲속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자거든요. 그럴 때문에 메추라기의 모양, 틀도 그렇고 이런 것을 그래서 상징을 파란한 선비, 옷을 아주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선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안빈낙도하는 그런 모습, 자기 스스로가 메추라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매출하게 그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매출하게 그림은 흔히 그리는 그림은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매출하기로 이렇게 잘 그렸기 때문에 별명이 하나 더 아까는 최산수라 그랬죠. 네, 최산수. 또 최매출하기라고 또 별명이 붙습니다. 별명이 몇 개세요? 아니, 최77. 최산수, 그러니까요. 최매출하기. 그걸로 지금 너튜브 하셨으면 대박 났을 것 같아요. 부캐가 몇 개예요? 홍준구 씨도 개그맨이신데 예. 별명 같은 거 만드셔야 되는 거 아까 그 예전에 그 뭐 아, 있었잖아요. 저는 있었죠. 라따라따라따 곤자레스. 준교수도 있었고, 맞아. 억수로도 있었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예.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보관 상태도 좋고 네. 아까 그 18세기에 활동하고 하셨는데 정확히 몇 년 정도 된 그림인지 위원님 궁금합니다. 이분이 태어나기는 1712년에 태어나고 돌아가신 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786년경에 돌아가시지 않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은 상당히 좀 젊었을 때 한 40, 50대에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글씨도 좀 아직까지 조금 완숙 기미가 좀 모자라고 그림은 아주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잘 그리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게 아마 좀 젊었을 때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네, 1750년에서 60년 정도의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 최복 선생의 산수와 함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병풍처럼 큰 그림도 제가 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림치고는 조금 이렇게 작은 편인데, 그림의 크기에 따라 또 가격이 틀려지나요? 오늘 이 그림은 최고 그림으로서는 큰 편이거든요. 큰 편이에요. 예, 상당히 대작이에요. 대작이고. 그래서 이거는 호생간 그 최복으로서는 큰 그림인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김용림 씨. 네, 우리가 저 낙관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기 도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가 도장은 궁금하고요. 보면은 이름이나 호가 아니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를 새겨놓은 거예요. 시운 묵향이라고요. 기운 묵향. 그러니까 시운이라는 것은 글씨나 또 문장이나 또는 그림이나 그런 것에 그 묵향, 먹향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작품에서 글씨가 됐든 그 문장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 작품에서 우러나오는 운치라는 이야기죠. 그 운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아니, 여기까지예요. 아니, 여기까지 송중구 씨. 없어요? 없어요. 야, 네. 이거 안 되나요? 궁금한 게 뭐였는데요? 아니, 최복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산수화를 그리셨잖아요. 네네. 다른 그림에 비해서 산수화가 가치가 더 높은지가 우와, 너무 중요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네, 그 이게 대답해 드릴게요. 주세요. 예. 아까 이야기했죠. 최산수. 최산수를 그렸잖아요. 네. 첫째가 최산수잖아요. 그러니까 산수를 제일 잘 그렸다는 이야기죠. 최고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자, 최고, 이렇게 해서 최고. 이제 저희가 보너스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예. 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죠. 예? 김승지 씨 35억. 네. 김용임 씨 1억 천. 송중근 씨 1억 5천. 아니 지금 너무 김용임 씨와 송중근 씨도 많이 쓰셨는데 예. 3억. 김승지 씨 네. 어디 뭐 크게 성공하셨나 봐요 지금. 예. 돈의 가치가 네. 우리 남들과 좀 다른 스케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1700년도고 그리고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예. 거의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쓰는데 거기다 시도 이렇게 쓰시고 해서 이렇게 그 값어치가 되게 그분의 근데 제가 정신이라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35억이면 진품명품 역대 최고 1위. 최고죠. 그렇죠. 그런 지금까지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요? 아니 요즘 이렇게 방송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 막 기본 뭐 55억. 35억짜리 저도 못 봤거든요. 예. 최고가 진짜요? 25억짜리 예, 도자기였거든요. 그래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과연 최복 선생의 선택을 받을 출연자는 누가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산수화의 대가 최복 선생의 산수화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억 단위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김영길 씨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딱 떨어지네요. 근데 제가 근래에 본 그림 중에 가장 비쌌거든요, 지금. 네. 예, 그림이 우선 운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채색도 아주 전 소박하면서도 탐스럽게 그려지고 그 구도도 좋고 또 보관상도 아주 양호합니다. 네. 그 크기도 알맞고 그런 점이 이제 참고가 된 거죠. 예. 연대적으로도 지금을 봐서 상당히 오래된 거고 그 시대를 풍미할 만한 작가의 가치로서는 충분히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복 선생의 산수와 함께 하셨습니다.